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게 국민의힘 집단이 과거의 보수 정당하고는 달리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들 때문에 충돌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고 최근에는 그냥 자기들 이익끼리 그냥 당권이든 뭐든 간에 또는 공천이든 그냥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헌정질서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랄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늘 이익이 충돌하는 집단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비춰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갈 수 있다. 뭐 지역에 기반해서 그리고 철저한 이익 기반한 그것도 이제 상위 1%나 10% 정도까지 본인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그 수준 높은 의식을 봤을 때는 이 집단이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리고 그게 한국 정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집단이 윤석열과 포함해서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의총장을 보면 거의 가상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최근에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은 여전히 헌재에서 소위 기각될 거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가 흘러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두 덩이가 있겠죠. 하나는 소위 중진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사람들하고 초재선 그룹들이 있겠죠. 전 초재선 그룹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통령에 의해서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일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악몽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레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한테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신앙이야. 예, 그렇죠. 빨리 끝내면 신앙. 저쪽은 사람이 없을 거야. 네. 사람이 없으면 일정하게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게 52대 48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보수가 그래도 50이 나왔다. 졌지만. 그리고 문재인한테 졌지만. 대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숫자 합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을 지더라도 선방만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 앞으로 3년간 더 남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대축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일정한 파일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방식의 대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들 스스로도 일정한 공포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공포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있는 당권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장 눈에 가시인 한동훈을 축출해내는 것 그래서 통일하는 것 이 내부를 아주 순결하게 외부에 있는 민심이 들어오지 않게 순결하게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일만 있으면 가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정당 해산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치가 한 짓이에요. 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순수하게 통일시키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적이 눈에 보이니까 절멸하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일까지 벌인 집단들이거든요. 나치가. 그렇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그렇게 유사한 방식의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요.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전체주의에 대한 책이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열심히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좀 서글픈 건 뭐냐면 국민의힘한테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게 만드는 그 어떤 지역구도나 의석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도 100석 이하로 안 떨어지는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남권 의석이 65석이나 되거든요. 65입니다. 네. 65. 민주당은 호남은 28석이에요. 뭔 일을 해도 민주당은 수도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절대 과반을 얻을 수 없는 정당이에요. 100석은 무슨 100석이에요. 뭔 일을 해도 80석도 연합정당이 돼야 돼. 80석도 못 얻는 정당이야.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기반하면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들어넣어도 강남우석이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그냥 100석은 나오는 정당인 거예요. 그렇지. 죽질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런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고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독재 후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어. 영남만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야라고 그렇지. 하는 잘못된 교훈들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희망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백성 무너질 뻔했잖아. 지난 총선 때. 예. 108개 할 때. 예. 이제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 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치하면은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 아재 몰살도 시킬 수 있어. 영남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영남에서 한 5석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한 60석 정도는 줄 수 있겠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100석 못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다음번에 민주당이 조금만 더 선거전 잘하고 이러면은 진짜 총선 때 국민의힘의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꼴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좀 절망, 좀 현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국민들의 그 가능성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조를 저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자꾸 제도 문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상을 해보면 지금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렇게 바꾸자, 이용원 집정제를 하자, 무슨 뭐 중임을 하자, 무슨 제도인지 간에 역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제도론자들한테. 그러면 순수하게 미국식 대통령제 했던 나라에서는 미국은 트럼프가 나타나요. 내각제를 지향했던 서유럽에서는 극우가 안 나타났냐? 걔네들 지금 극우가 20%가 넘는 나라도 꽤 있거든. 어? 4분의 1이 넘는 나라도 꽤 있어. 왜 그렇게 된 건데? 가장 발달했다는 정치가 발달했다는 서유럽. 그 다음에 가장 또 안정됐다는 북구 유럽도 극우 집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제도 하나만 바꾸면 우리 또 뭐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그 말을 물론 이제 순수하게 그 제도를 믿고 있는 그런 나이브한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상당히 자기의 이익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정치라는 공간은 원래 자기 이익을 그렇지. 갖추는 공간이긴 예. 하니까요. 근데 이익과 네. 명분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총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도라는 게 예. 늘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그렇지. 게 입시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시제도를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음. 이렇게 바꿨더니 거기에 맞춤형으로 다 적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똑같은 어떻게도 사교육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어떻게든 여기에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 학벌 경쟁하는 쪽으로 바꾸잖아요. 그거를 해킹하잖아요. 제도를.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를 들면 내각제가 되든 뭐 이원 집정제가 되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되든 그 제도를 어떻게 해킹해서 어떻게 악용했는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다 있어요. 내각제를 어떻게 해킹했는지는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례가 그렇죠.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미국 사례가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도를 가장 바람직하게 그러면은 좋은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도 이제 뭐 이상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정치 문화의 문제고 또 이 정치 문화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시민적 역량이 어떻게 강제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논의거든요. 인간 사람에 대한 윤석열만 안 나타났어도 이 정도는 안 됐어 사실. 근데 이제 그럴 제가 수 있죠. 예. 어쩌면 좋은 경고를 던져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우리 사회에. 예.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하고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친구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국정농단에. 그래갖고 막 촛불 집회 나가는 거예요. 정치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영원히 집권을 못하고 이제부터는 거의 없어질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 평론이나 뉴스에 이제 좀 이제 짬밥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되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죠. 한 예.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다시 이게 세를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어쨌든 규모를 갖추게 될 확률이 크다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중 유권자가 안 바뀌는데 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 정치 집단들이 뭘 잘하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을 반성하거나 뭐 고치는 거는 아주 못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남 반대하는 걸 잘한다. 남 욕하는 걸로 그래서 집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집권했느냐? 네. 남 욕하는 걸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다거나 본인이 뭘 잘하겠다고 해서 집권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 뭘 잘못했느냐, 문재인이 뭐를 망쳤느냐 이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집권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 대국민 담화 내용이 뭡니까? 전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내가 집권했다 이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사실 유권자들이 끌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 현 정권이 뭘 잘못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정치 집단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이 언론이나 이런 좀 어떤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대표가 수감 직전에 마지막으로 입장 밝힌 거에 보면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논의가 막 커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극우가 준동한다거나 체제가 불안정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거고요. 지금 이제 중심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미국 일극 체제에서는 다극 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얘기할 때 인류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제일 평화로운 시기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 보냈다 얘기하는데 한반도도 네. 우리도 네. 예. 우리도 사실은 그 이념 갈등이든 그 불안정한 시기에 마지막 희생자가 사실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53년 이후로는 네. 사실 우리 전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이 60년대에 생긴 예.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겹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정치를 만들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체제 내에서 윤석열 같은 새로운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거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우가 세가 위축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향점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토론해 나가면서 뭐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고 대신에 사회 구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과단성 있게 해야 될 것들은 또 과단성 있게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